안녕하세요. 60세 신장내과 전문의로 35년째 환자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료하고 있는 권영철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외래 진료실에 앉아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같은 걱정을 안고 오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특히 요즘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중장년층 환자분들 중에는 검진 결과지에 적힌 단어 하나에 충격을 받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거 신장이 망가진 걸까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온다는데 뭘 먹어야 하나요?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아무 증상도 없거든요. 무서워요. 이런 질문은 하루에도 수차례 듣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신장이 손상되기 전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다고 안심하셨던 분들이 몇 달 만에 사구 체역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느새 만성신장질환 단계에 들어선 걸 알게 되는 순간엔 이미 많은 것을 놓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 없이 손상되다가 어느 순간 급속히 나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 대응이 더더욱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건 바로 그 조기 대응의 핵심이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과 만나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평소 식단에서 얼마나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약을 드시면서도 짜게 드시고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해서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음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며 소변 거품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민간요법이나 뜬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권하고 효과를 확인한 식재료입니다.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집에 있는 식탁 위 재료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조리도 필요 없이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쉽게 드실 수 있는 것이라서 누구나 실천 가능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거품이 자주 생기고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나 발이 붓는 일이 자주 있으셨나요? 그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피로가 아니라 신장 기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기 시작하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신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특히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꼭 전해드리는 신장을 지키는 음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단순한 영양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염증을 줄이며 사구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되는 성분을 포함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매일 우리 몸속을 돌며 생기는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 전해질 등을 하루도 빠짐없이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이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 안에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고 결국엔 온몸의 장기 기능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신장이 손상되었을 때 처음 나타나는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사소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손등과 발등이 퉁퉁 붓고 전에는 멀쩡히 하던 일상이 괜히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천천히 손상시켜 사구체 역와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분들일수록 신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신장은 스스로 재생력이 약한 기관이라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식이요법을 통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능 악화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염분을 줄이며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할 음식이 뭘까요? 바로 검정콩입니다. 검정콩은 예부터 신장에 좋다고 전해져 왔는데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검정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신장학회지에도 만성신부전 초기 환자에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시켰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더 천천히 감소하고 크레아티닌 수치의 변화폭도 작았다는 연구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 단백질은 대표적인 추천식품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검정콩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신장 환자들에게는 정말로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도 함께 지켜주기 때문에 신장뿐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검정콩이 만능약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신장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마법의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을 바꾸고 신장을 도와주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신장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35년간 진료실에서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약보다 오래갑니다. 약은 잊을 수 있어도 매일의 식사는 몸속에 남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몸을 바꾸는 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소변 거품이 걱정되고 신장 수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검정콩을 자주 올려보세요. 삶아서 반찬처럼 드셔도 좋고 가루로 만들어 요구르트나 죽에 타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검정콩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회복 효과를 본 환자들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검정콩 하나로 삶의 질이 확 바뀐 사례들은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오랫동안 진료해온 환자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8세 여성 이경자 씨입니다. 이경자 씨는 평소엔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셨지만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의심이라는 결과를 처음 받으셨습니다. 갑작스런 소견에 놀라 병원을 찾으셨고 진료 중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든가 그런 변화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경자 씨가 그러시더군요. 아침에 발등이 자주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도 잘 붓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지 신장 문제일 거란 생각은 못했죠. 검사 결과 사구체여과율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58로 나타났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약간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만성신부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약을 써야 하는 상태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자 씨께 식습관 개선을 권유했고 특히 검정콩을 꾸준히 드셔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삶아서 매일 반찬처럼 드시고 두유 대신 검은 콩을 갈아 만든 음료를 마시도록 했죠. 짠 음식 줄이고 고기를 줄이고
대신 검정콩을 늘리자고 한 겁니다. 3개월 뒤 다시 병원에 오신 이경자 씨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붓던 발이 요즘엔 하나도 안 붓고 소변 거품도 없어졌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더 반가웠습니다. 사구 체역 와율은 62로 소폭 상승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이경자 씨 본인도 훨씬 덜 피곤하고 활력이 돈다고 하셨습니다. 약 하나 없이도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걸 체감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환자는 충남 논산에 사시는 72세 남성 박인수 씨입니다. 박인수 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모두 앓고 계셨고 신장도 이미 어느 정도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8까지 올라가 있었고 병원에서는 만성심부전 3단계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신장이 계속 나빠지면 투석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박인수 씨는 그날 이후 매 끼니 식단을 철저히 바꾸셨고 특히 제가 알려드린 검정콩 식단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그냥 먹으면 질린다고 하셔서 아내분이 검정콩을 볶아서 곱게 갈아 매일 아침 미숫가루처럼 드셨죠. 또 직접 콩을 불리고 삶아 밥 대신 콩죽으로 한 끼를 해결하셨습니다. 4개월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1.6으로 낮아졌고 사구 체역 과율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체중도 2kg 가까이 줄고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당뇨약보다 콩이 더 무서운 놈이네요. 이제는 아예 끊을 수가 없어요. 박인수 씨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조금 젊은 분이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59세 여성 최미숙 씨였는데 늘 피곤하고 부종이 심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만성신질환 단계였고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의 말처럼 탄수화물 위주 식사와 짠 음식 습관이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검정콩을 포함한 식이 개선에 돌입했고 특히 직장에 도시락을 싸가면서 식단을 철저히 조절하셨습니다. 검정콩과 두부, 미역국, 채소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2달 만에 소변 검사상 단백뇨가 줄어들고 신장 수치가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검정콩 하나가 대단한 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생활을 바꾸면 신장을 지켜주는데 실제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정콩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검정콩이 좋다 하셔서 사긴 샀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께는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꾸준히 조금씩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검정콩을 삶아서 먹는 것입니다. 검정콩을 한 줌 정도 대략 30g에서 40g 사이로 잡고 찬물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 약한 불에 30분에서 40분 정도 푹 삶아주시면 딱딱하지 않고 소화도 잘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삶은 검정콩은 반찬처럼 그냥 드셔도 좋고 밥 반 공기 정도에 섞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검정콩을 삶을 때 소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염분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나트륨 섭취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무염으로 하셔야 합니다. 검정콩이 매일 반찬으로 먹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갈아서 분말 형태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볶은 검정콩을 믹서로 곱게 갈아서 우유나 두유,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시면 소화 부담도 덜하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단, 시중에 파는 검은 콩 미숫가루는 설탕이나 전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볶아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검정 콩가루 1스푼, 점심이나 저녁에 밥 대신 콩죽 1끼, 이 정도면 일단 충분한 섭취가 됩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몸이 변하는 걸 느끼면 절대 그만둘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 자체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검정콩을 40g에서 50g, 대략 밥숟가락으로 3숟갈 정도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검정콩은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껍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삶은 후 껍질을 살짝 벗겨내거나 믹서에 아주 곱게 갈아서 드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런 분들에겐 소화 안 되면 효과도 안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몸에 좋은 것도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먹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드시는 시간도 살짝 팁을 드리자면 하루 중 아침이나 저녁 직후가 좋습니다. 아침에는 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할 때라 흡수율이 높고 저녁에는 포만감이 있어 늦은 야식이나 군것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단, 잠자기 전엔 소화가 부담될 수 있으니 저녁 식사 직후까지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 검정콩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도 함유돼 있기 때문에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신장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칼륨 수치가 높아진 분들은 콩류 섭취도 조절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좋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이 말은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자주 드리는 조언 중 하나입니다. 남들에겐 명약이어도 나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검정콩도 정답은 적당히 꾸준히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려 하지 말고 하루 한 끼라도 내 식탁에 콩 하나 얹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어느새 소변 거품도 사라지고 아침 붓기도 덜해지며 몸이 가볍게 변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정말 조용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거의 내색을 하지 않죠. 피가 지나가면 그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고 혈압까지 조절하는 정교한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데 정작 우리 대부분은 신장이 아프기 전까지 그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망가진 후에야 뒤늦게 알아채게 되고 그땐 이미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병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듯이 건강도 단번에 회복되는 법은 없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도 처음엔 소변의 거품이 너무 심해서 깜짝 놀라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발이 자주 붓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일어난다며 불안함을 호소하셨죠. 검사해보니 다행히 아직 말기 신부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고 단백뇨도 관찰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분께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식단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한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검정콩을 매일 식사에 포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검정콩은 단순히 전통적으로 좋다고 전해 내려오는 음식이 아니라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활성산소가 바로 신장의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인데요. 안토시아닌은 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검정콩에 포함된 사포닌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이뇨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국내 대한신장학회에서는 검정콩의 항산화 효과와 염증 조절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신장세포 보호에 관련된 콩 속 성분의 효능을 다룬 임상 논문도 다수 게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뒷받침되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효능도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남짓해보고 아무 변화가 없네 하고 포기해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라는 건 마치 매일 한 방울씩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서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방울이 단단한 돌에도 구멍을 뚫습니다. 제가 진료 중 가장 자주 드리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은 병을 잠시 억제할 수 있어도 식습관은 몸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신장처럼 회복이 어려운 기관일수록 하루하루 반복되는 습관의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실천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검정콩을 밥 대신 반찬처럼 챙겨 드시고 짜지 않게 간을 하되 가능하면 무염으로 조리하고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면 소변의 거품이 줄어들고 몸의 부종이 약간이나마 빠지는 걸 경험할 수 있고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덜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다시 습관을 굳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좋다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변화는 어떤 설명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식재료 하나만으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습니다. 검정콩은 신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고 계신지, 짠 음식은 줄이고 계신지, 앉아만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진 않은지, 이 모든 습관이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검정콩의 효과도 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검정콩 하나 챙겨 드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물 한 컵 더 드시고 된장찌개 간도 조금 줄여보세요. 그게 바로 신장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매일 꾸준히 한다면 신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소변이 어느 날 맑고 깨끗해지고 자주 붓던 다리가 덜 붓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워진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몸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하루 한 끼라도 검정콩으로 식탁을 채워보는 일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그렇게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평소에 소리 없이 일하지만 막상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미리 조용히 돌보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검정콩은 그저 민간에서 좋다고만 알려진 재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자연의 선물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하루 이틀로는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 몸에 정성을 들인다는 마음으로 식탁 위에 반찬 그릇 한 켠에 검정콩을 올려보세요. 실천하신 분들, 변화 느끼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검정콩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다른 분들께도 큰 응원이 됩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 지켜내는 사람에게만 남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위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